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저희가 3분만 해가지고 여러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빵 터지질 않아서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폐지했습니다. 3분만 폐지! 3분만. 그 대신 왜 그럴까를 신설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소한 궁금증 이런 걸 집요하게 풀어드립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 진짜 뜬금없는 질문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막 집요하게 찾아가지고 집요하게 제가 장황하게 막 해가지고서는 왜 그럴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루하게 막 장황하게 막 우리 PD들이 막 그만 좀 하지 막 이런 표정이 있을 때까지 막 하는데 우리 PD들이 다 편집 잘해가지고 한 10분짜리로 아주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시간, 주유구는 왜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거 있고 이거 왜 통일이 안 되고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구는 왜 그럴까? 비디오 오토. 주유소에 가면 많이 헷갈리죠. 주유구 위치 때문에 어떤 차는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고 어떤 차는 왼쪽에 주유구가 있고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주유기를 막 이렇게 호스를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하고 아니면 주유하시는 분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유기 호스가 쭉 늘어나는 주유기가 나왔다고 뭐 신문기사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걸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 이거 만나신 분 있으면은 제보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납시다. 이게 나오기는 했는데 주유기가 이게 워낙 비싸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안 들여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주유소에서는. 띠릭띠릭.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계기판을 딱 보세요. 계기판에 주유 게이지 있는데 주유기처럼 생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삼각형으로 방향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쪽에 주유구가 있는 거고요. 삼각형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쪽에 주유구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이게 모든 차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로 2000년 넘어가면서 나온 그런 차들에만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일본 차, 우리나라 차 위주로 요게 이제 그래픽 표시가 되기 시작했고 유럽 차나 미국 차들은 2000년 초반도 아니야 2005, 6년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요 삼각형 표시 했을 거예요. 하여튼 계기판에 주유구 방향 요 표시가 돼 있는 차가 있고 안 돼 있는 차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띠리릭 띠리릭.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유구가 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다 제가 깍일까? 요거 딱 정답!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딩동댕 요거예요 그냥. 그럼 끝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측 통행하는 나라가 있고 좌측 통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죠. 자동차가 도로의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운전대는 왼쪽에 붙어 있죠. 일본은 좌측 통행. 우리랑 반대 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그래서 운전대도 반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동반석 쪽에 일본 차들은 거기에 운전대가 붙어 있어요. 일본은 영국에서 자동차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원래 좌측 통행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도 좌측 통행.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도 다 좌측 통행. 뭐 홍콩, 태국 뭐 이런 나라들 다 좌측 통행. 호주도 좌측 통행.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는 미국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미국은 우측 통행.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우측 통행. 한국도 우측 통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유구는 운전석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동반석 쪽에 있는 게 더 적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상주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갓길로 딱 세워놓고서는 비상주유할 때 차도 쪽에서 비상주유를 하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길 가쪽으로, 그러니까 동반석 쪽에 주유구가 뚫려 있어서 거기서 비상주유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주유소가 다 큼직한 주유소밖에 없지만 저 유럽에 뭐 이런 데 이렇게 조그만 도시 같은데 이렇게 뭐 인근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예전 모양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주유기 한두 개 있는 게 그냥 주유소인 거. 길가에 있는 아주 작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는 그냥 길가에다 차 세우고 거기다 기름 넣는 거예요. 이런 주유소들이 유럽에는 예전에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유럽에는 주유소도 다 커지긴 했지만 조금 좀 교외로 벗어나면 그런 조그만 주유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동반석 쪽에 있어야지 넣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유구는 동반석 쪽에 있는 게 원래 방식입니다. 자동차 기술을 일본에서 배운 회사가 있고 자동차 기술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운 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자동차를 일본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들어온 현대 기아, 일본 차를 베이스로 대부분의 모델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대를 들여와서 운전석만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주유구나 이런 것들은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만 바꾸고 주유구 이런 거 안 바꾸니까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일본 차는 운전석이 이쪽에 있고 주유구는 이쪽에 있는데 운전석만 요를 바꾸니까 요로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대부분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고, 쉐보레, 미국 차잖아요. 미국 차. 쉐보레는 운전석 반대쪽, 동반석 쪽에 주유구가 있고, 르노 삼성, 프랑스 차잖아요. 예, 동반석 쪽에 주유구가 있고, 쌍용은 유럽의 벤츠에게서 이렇게 배워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쌍용에서 개발을 할 때 현대기아차가 이쪽에 주유구 있는 거 이런 걸 계속 만들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에 운전석에 주유구 있는 거를 선호해. 그래서 주유구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설계를 해서 들어와서 쌍용은 거의 모든 차종이 다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의 영향을 받아서 주유구 위치를 바꾼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국산 차는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되어 있는데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자, 현대기아 차 중에 주유구가 저쪽 동반석 쪽에 있는 차가 있습니다. 1세대 소렌토, 제가 디자인했었던 1세대 소렌토. 이거 제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딱 알지 이거. 요 차 왜 주유구가 저쪽에 있냐면요, 요거의 베이스가 된 차가 스포티지 1세대입니다. 스포티지 1세대도 동반석 쪽에 주유구가 있어요. 소렌토는 스포티지 1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차대를 쫙 늘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테스트 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막 해가지고 독자 개발한 차예요. 저도 거기 개발에 참여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디자인 쫙 해, 1세대 소렌토 제가 딱 디자인 막 이렇게 하는 선배님들 옆에서 이렇게 뭐 시켜주실 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디자인을 제가 디자인했다고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와우. 그리고 르노 삼성도 지금은 다 동반석 쪽에 주유구가 있지만 예전 역사로 올라가 보면은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들이 몇 개 있죠. 1세대 SM5, SM525V, 520V 막 있었던 요 시절은 닛산에서 이 차를 들여와서 개발을 한 차기 때문에 주유구가 일본 방식으로 운전석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에 2세대 SM5, 닛산 티아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어요. 그리고 3세대 SM5라고 하는 르노 라구나를 베이스로 만든 차, 요거는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프랑스 르노 라구나를 베이스로 만들었어. 오른쪽에. 여기로 갔을까? 네, 여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일로 왔어요. 이거는 진짜 개발 비화인데, 이 르노 삼성에서 르노 라구나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요걸 가지고 SM5를 만들려고 이제 개발을 막 하는 중에 이 르노 라구나가 서스펜션이 토션빔밖에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 정도 차례도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에요. 근데 이 서스펜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팔면은 경쟁력이 없거든.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넣어야 되거든. 그럼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넣으려고 막 찾아봤더니 그 전세대 2세대 SM5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닛산 티아나를 베이스로 만든 뒷바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아주 뭐 평도 좋았고 조정성도 좋았고 승차감도 좋았고 이거 뭐 직접 몰아봐도 이것처럼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은 르노 삼성이 직접 탈인데, 그때 요거를 제가 이 블로그 때 이거를 썼다가 막 뭐 진짜 뭐 험한 일 막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앞은 르노 라구나인데 뒷바퀴의 서스펜션은 닛산 티아나 거를 잘라서 붙여서 개발을 해서 하는 거지, 잘라 붙인 거 그대로 용접해가지고 타는 거 아니에요. 개발 때 이렇게 붙여서 막 테스트해서 테스트 뮬 만들어서 막 개발하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해가지고 다 잡을 거 다 잡고 이거대로 금형을 만들어서 새로 찍어서 만드는 겁니다. 잘라 붙여서 만들어서 뭐 뒷부분이 계속 용접자고 있고 이거 아니에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 당시에는 차를 6개나 7개로 이렇게 잘라서 구간별로 요 구간은 요 차 거, 요 구간은 요 차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잘라 붙여가지고 테스트 뮤를 만들어서 그리고 개발에 들어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3세대 SM5 그리고 2세대 SM7이죠. 요 차가 그런 식으로 개발됐습니다. 뒷부분은 닛산 티아나 거를 들여와서 세팅을 했고 앞부분은 르노 라구나, 요런 식으로 테스트 뮤를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을 한 겁니다. 주유구가 프랑스 르노 라구나를 베이스로 만들었음에도 주유구가 운전석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팔았던 르노 라구나는 주유구가 저 동반석 쪽에 있어요. 하여튼 주유구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족보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요. 띠릭. 우리나라에만 이런 복잡한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도 있어요. 무려 벤츠에도 요 주유구가 이상한 저 벤츠 왜 이쪽에 달았지? 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벤츠 ML입니다. 벤츠 ML 1세대. 벤츠는 주유구가 다 동반석 쪽에 있어요. 예, 다 동반석 쪽에 있습니다. 독일 차들이 대부분 다 동반석 쪽에 있죠. 벤츠도 다 동반석 쪽에 있어요. 근데 유독 벤츠 ML만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것도 족보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혼혈이거든, 얘가. 벤츠가 ML을 처음 만들 때
아주 하드한 지박에는 있었지만 도시형 SUV 뭐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의 미쓰비시랑 손을 잡습니다. 사륜구동차 개발을 위해서 미쓰비시 파제로를 참고를 합니다. 예, 근데 중간에 개발하다가 중간에 이게 나가리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1세대 ML은 주유구가 이쪽 운전석 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근데 2세대 ML부터는 다 주유구를 저쪽으로 뽑았죠. 이 주유구의 방향은 이렇게 족보를 쭉 타고 들어가면은 대충 나오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운전석의 반대 방향에 놓는 게 적합하다. 이게 더 안전하다. 예, 비상주의를 할 때나 뭐 이럴 때를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석의 반대 방향에 놓는 게 이게 원칙이긴 하는데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현대 기아는 왜 계속 운전석 쪽으로 하냐면요. 운전석 쪽으로 예전에 일본에서 자동차 기술 배워서 만들 때부터 하던 게 그냥 우리의 문화로 그냥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유 문화에서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주유소 딱 가면은 창문 딱 열고서는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쉐보레 차 타고 주유소 딱 들어가면은 동반석 쪽 딱 열고서는 가득이요, 가득이라고, 가득!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리고 주유 다 하고 나서 주유 계산할 때도 동반석 창문 딱 열고서는 자, 여기. 아유, 여기. 이렇게 해서 영수증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 운전석 쪽에 가면은 딱 열고 가득이요. 주유 딱 하면은 카드 여기 있습니다. 창문도 요만큼 열고 카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되잖아. 요즘에 셀프 주유할 때도 운전석 쪽에 있으면은 딱 여기서 바로 주유하고 이렇게 편하잖아요. 동반석 쪽에 있으면 해서 돌아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유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는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유구는 계속 운전석 쪽으로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미국으로 수출된 차들도 주유구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주유구 이쪽에 있는 거를 더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다 셀프 주유 문화잖아요. 가까이서 그냥 이렇게 주유하고 이러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국 차보다도 주유구 이쪽에 되게 좀 더 편하다라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띠릭.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주유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색 주유구. 네, 이색 주유구. 주유구가 두 개인 차가 있어요. 미친 차예요, 완전히. 제규어 XJ6. 와, 이때는 제규어가 기술의 제규어였어. 그때 엔지니어가 야, 이게 오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만들던 시절의 제규어예요. 세단을 만드는데도 거의 경주차 느낌으로 만들어서 주유구가 옆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경주는 주유하면서 경주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자동차 경주차의 주유구는 다 위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서 주유를 빠르게 막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경주차 느낌을 낸다고 주유구를 위로 뺐어. 근데 그거를 트렁크에 양쪽 두 개로 돼 있어요. 그것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주유구가 양쪽에서 툭 열립니다. 와, 주유구가 두 개야. 근데 주유통도 두 개입니다. 그 두 개의 주유통, 양쪽에 있는 주유통이 서로 연결도 안 돼 있어. 이쪽 거 다 쓰면은 이쪽에다 넣어야 돼. 이쪽 거 다 쓰면은 이쪽에다 넣어야 돼. 아, 왜 이렇게 변태적인 설계를 했나 봤더니 뒷바퀴 부분이 변태적인 설계예요. 우리 뒷바퀴에 브레이크 다 휠 안에 브레이크 디스크 다 보이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휘 안에 있으니까 이 바퀴가 무거워지거든. 바퀴가 현과 하질량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는 안 하시죠. 드문 얘기긴 한데 하여튼 바퀴의 무게를 낮춰야지 승차감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이런 거 봐봐. 자, 내가 이런 거를 자, 제가 가벼운 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빨리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별 부담이 없어. 가벼운 거 들고. 근데 무거운 거 들고 똑같이 해봐.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하면 덜덜덜 소리도 나고 내 팔이 힘들고 막 이래. 그래서 현과 하질량, 바퀴의 질량을 낮춰야 차의 주행성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규어의 엔지니어들이 야, 바퀴 쪽에서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빼버려. 그러면은 바퀴가 가벼워져가지고 승차감이 좋아질 거야 라는 변태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여기 바퀴에 있던 걸 안으로 쑥 끌어 들어와서 디퍼렌셜, 센터 디퍼렌셜 안쪽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딱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바퀴 축을 통해서 제동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와, 이런 걸 어떻게 이거를 하자고 한 엔지니어나 이거를 승인해준 사장이나 다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원래 주유통이 들어가는 그 위치에 뭔가 기계장치가 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유구가 좌측 우측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그때 당시에 제규어는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차예요. 승차감을 위해서 이렇게 어색한 설계를 한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도전적인 설계죠. 좋으나 싫으나 진짜 역사적인 차입니다. 띠릭. 또 하나의 변태적인 주유구가 가운데 있는 차가 있습니다. 주유구 가운데 있는데
테일램프, 양쪽 테일램프 중간에 뚜껑이 딱 열려서 거기서 주유하는 차들이 있어요. 포드 머스탱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말 마크 있는 커다란 마크 있잖아요. 예, 그게 1세대 머스탱은 그게 이렇게 열리는 주유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드 머스탱의 경쟁차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나온 그 스포츠 쿠페들, 이런 차들이 대부분 주유구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옛날 차들을 갖고 쿠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춰서 나온 게 포니카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근 차대는 안전을 위해서 주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시트 밑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앞이나 뒤에서 충돌을 하더라도 주유통은 터지지 않게, 그러니까 시트 밑에다 놓으면은 앞이나 뒤에서 충돌을 하더라도 연료통은 손상이 좀 덜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그때 당시에 최신형 차대인데, 이 포니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예전 차대를 가지고서는 쿠페 형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통 위치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차대를 가져다 만들다 보니까 그 트렁크 쪽에다가 그냥 주유통을 그냥 넣은 겁니다. 그리고 주유구를 그 뒤로 그냥 뺀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탱의 주유구가 뒤쪽으로 뽑아진 거는 그냥 원가 절감 때문이다. 좀 저렴한 젊은이용 쿠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예, 그때 당시 그런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일본 차들이 몇 개 이거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포드 머스탱이 미국에서 쫙 많이 팔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유구가 가운데 있는 거를 선호하나 보네.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었었던 토요타 크라운 쿠페도 있었어요. 예, 요 차들의 주유구가 뒤 테일램프 가운데 주유구가 딱 있습니다. 거기 뚜껑을 딱 열면은 거기서 주유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유구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트렁크에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뒤에서 추돌했을 때 연료통이 터지고 그러면 바로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유구가 앞면과 뒷면에 있는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주유구는 다 옆면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유통도 앞에서 몇 센치 안쪽으로, 뒤에서 몇 센치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충돌했을 때도 어느 정도 안전한 위치 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충돌 테스트할 때 연료통이 파손이 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충돌 테스트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죠. 디리릭. 여기까지 왜 그럴까? 첫 번째 궁금증, 주유구는 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게 좀 정신없냐? 요거에 대한 답을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막 드렸는데 지금 한 30분 됐니? 35분? 요거를 백기훈 PD가 10분 안으로 딱 팽팽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기훈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